안랩을 털었어요. 왜? 이건 반자본주의적 범죄이기 때문에. 그 안랩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유를 하면은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시사인에도 이종태 기자가 안랩 이 BW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네. 이 기사를 이건희 회장한테 들려주면 병상에서도 벌떡 일어날 기사다. 그럼요. 왜냐면 안철수 대신에 이건희라는 이름을 딱 두면 더 했거든. 싱크로율 100%. 더 했거든. 아, 더 했어? 예, 더 했어요. 어허. 중요한 건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율상. 이건희 회장이 2009년 고발당하고 사건은 이제 이게 언제 1999년으로 흘러가죠. 99년. 예. 95년서부터 했고 그렇죠. 99년으로 흘러가는데 2000년에 고발해서 2008년, 2009년에 그 법정 판결을 받죠. 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이 선에서 물러난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이야. 예. 다만 더 심해. 강도가 나 심한 거 오늘 고지열 기자 입을 통해서 처음 들었네. 그런 아까 비교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예. 그게 이제 중요한 비교 포인트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경제 기자가 아니니까, 예.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또 이제 그 크로스 체크도 해주시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부 사채 관련된 문제인데. 그 얘기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다른 얘기를 먼저 할까요? 요 얘기가 지금 너무 언론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V 토론에서도 안 나오고 있고, 왜냐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분이 재벌 개혁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특히 이 경제 부분에서는 가장 기대를 모은 후보인데 이 부분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이거부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그 전에 네. 박시영 부대표님. 네. 안철수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죠? 대중이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는 예. 안철수 지지율을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또 이거 여론조사 전문가 있었구나. 예. 깨끗한 이미지, 예. 정직한 사람, 그리고 신뢰가 간다, 새로운 정치, 새롭게 할 것 같다, 예. 신선감, 이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 로망, 이 자본주의 사회의 로망이 된 건 그분이 자수성가해서 노력해서 돈을 벌었고 일가를 꾸렸다. 네. 이 이미지도 있죠. 강하지 않나요? 그러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안랩 얘기를 하면 네. 이분이 돈을 폭발적으로 재산을 늘린 게 안랩을 통해서입니다. 네. 그런데 안랩이 사실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자수성가하면서 재산을 증식했다라기보다도 무언가 자본주의 허점, 자본주의 기법을 써서 어찌 보면 이건희 회장과 유사한 범죄적 행위에 근접할 정도의 의혹을 받으면서 재산을 폭발적으로 키웁니다. 네. 그러니까 마법을 부린 거죠. 마법을 부린 건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마법 부리면. 아니죠. 근데 그게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죠. 그래요?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그렇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배임. 그리고 이미 이 건으로 이건희 회장은 형을 받았어요. 네. 유사한 건으로. 심지어 저는 이건희 회장이 99년 2월에 네. 이 일을 하거든요. 예. 그 에버랜드 갖고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99년 10월에 시작해요. 근데 이 안랩의 2대 주주가 삼성 SDS야. 삼성이 이 기법을 알려준 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들더라고. 의혹은 군데군데 숨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얘기 들어가시죠. 예. 쭉쭉 들어가세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회사가 안철수 대표에게 발행해 준 거잖아요. 근데 가장 간단한 개념으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이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주면서 돈을 빌리는 건데, 그러면 방점은 돈을 빌리는 데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린다. 예. 그리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덤으로 준다. 그게 점이잖아요. 예. 회사에 필요가 있어야 되고. 설명 잘하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은 주식을 주는데 포인트가 가 있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건 핑계고. 왜 돈을 빌리는 게 핑계냐? 당시 안랩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수치로 봤을 때도 돈을 빌릴 어떤 맥락이 형성이 안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99년 그때 매출이 3.7배가 늘고. 예.
회사의 순이익은 6배가 폭증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재밌는 게 그 돈을 빌렸는데 1년 만에 다시 회사 갚아요. 네. 1년 만에 갚고. 누가? 회사가. 네. 그리고. 회사가 빌렸다 안철수한테 다시 갚어? 3억 그렇죠. 4천을? 예. 그걸 1년 만에 갚고. 돈이 필요가 없었네, 진짜. 하여튼 근데 이제. 우리 미리 마치 그것처럼 잘 알죠. 이게 안랩에 대해 둘 다 전문가예요. 아니, 저는 이제 그냥. 벙찌는데 이해는 되죠. 아니, 저는 뭐. 원래 알고 있어요? 뉴스 공장에서 잠깐 봤어요. 예, 주진영. 네, 하나.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대표가. 그리고 또. 주진영보다 우리가 잘할 거야. 우리는 이제 일반인의 시선으로 이해하니까요. 나는 3학년 2반 출신이고, 여긴 1반. 잘 들어옵니다. 아니, 졸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또 삼성하고 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삼성은 3년 만기로 빌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3년 만기고 이율이 8%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안랩에서는 20년 만기로 빌려요. 예. 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20년 만기 25억을 빌리는데, 이율 10%를 미리 감안해서, 선이자 떼고, 선이자 그러니까 떼고, 3억 4천만 안철수의 당시 대표에게 빌린 거예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3억 4천 빌렸는데 20년 뒤에 25억을 주는 거예요. 안철수한테. 그렇죠. 왜냐면 이자 미리 다 뗐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도 우리가 아무리 당시가 99년이니까 지금이 뭐 이율이 달라도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박 부대표님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돼요? 내가 박시영 부대표한테 돈을 25억을 빌려. 25억 빌려줘. 근데 20년 상환이야. 근데 연이자가 10.4%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25억 빌리면서 선이자를 다 떼줘. 선이자를 다 떼주고 그럼 남는 게 얼마냐면 3억 4천밖에 안 돼. 25억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실제 돈은 3억 4천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25억 주식 사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25억 빌리는 걸로 하기 위해서 3억 4천만 그렇죠. 땡겨오는 거예요. 삼성도 그거를 그렇게 못했어요. 3년만 했고. 그러니까 회사 돈은 넘치는데 25억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기 위해서 야 너한테 25억 빌렸다 치자. 3억만 가져와. 3억 4천. 왜냐면 10.4%가 10.5% 복리. 10.5% 복리야 또? 예. 다 뛰니까 3억 4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25억 권한을 주면서 3억 4천 가져와. 심지어 이 몇 개월 전에 삼성도 3년, 불과 3년으로 하고 8%. 예. 8%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보다 더 했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삼성이 만약에 안철수 안랩처럼 했다면,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이 삼성에서 했던 금액이 230억 원어치였습니다. 예, 그게 이 한 주당 7,150원에 이 230억 원어치 살 수 있는 그 권한을 이제 줬었는데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이거를 안철수식으로 환산하면 그리고 그때도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문제가 됐던 거는 7,15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그때 시장가가 14,000원. 5만 5천에서 5만 6천원. 삼성. 예. 삼성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런 이거는 범죄다. 그렇게 됐는데 너무 싸게 살 권리를 줬다 그랬는데 이 삼성을 안철수식으로 환산하면은 851억 원이 됩니다. 230억 원어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될 이유가 없어. 당시에 완전히 그렇게 일거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렇게 갖게 돼서 이런 이제 지배 구조를 이렇게 빨리 확립했을 테니까 여기까지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텐데 삼성도 감히 못했던 어떤 그 비율인데 일단은 이제 그 비율에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25억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20년 상환 조건 그러니까 선이자를 10.5% 복률해갖고 닥닥닥 다 띄워버리니까 3억 4천만 나한테 주면 내가 실질적으로 박시영한테 25억 빌린 택이 되는 거예요. 그 주주들이 동의했다면서요? 주주들은 2대 주주가 2대 주주가 누구냐면 23% 안랩에 23% 갖고 안철수가 39% 갖고 있었고요. 2대 주주가 삼성 SDS가 23%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파견이사가 15.4%예요. 2대 주주가. 그리고 전체 그때 주주는 총 몇 명쯤 됐을 것 같아요.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거거든 이게.
뭐 대여섯 명 되지 않았을까요? 6명. 6명. 예. 그 사람들 명단 공개해도 지금도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2대 주주, 3대 주주, 4, 5, 6대 주주도 결국은 한 통속으로 동의를 해서 안철수의 재산도 증식시키고 안철수의 지분도 늘려. 그래서 요 작업을 해갖고 1년 뒤에 주식을 사요. 그러니까 이제 25억에 대한 것도 네. 그 고 기자가 설명을 할 텐데 사면서 지분이 51%로 늘어요. 예. 요거를 끝까지 들으시면은 다른 주주들이 어떻게 이거를 허용을 했을까 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예. 예. 그런데 다 우호 주주고 뭐 사돈의 친척 뭐 이런 등등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법률상에 당시에 배임을 걸지 않았으니까 뭐 이제 그래서 법률상의 문제가 아닐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일반 법칙에서 이건희도 처벌받았던 기준을 한번 적용해서 들여다보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1년 뒤에 이제 이제 신주 인수할 권리가 돼서 20억 원어치를 살 수 25억 원어치. 예,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근데 되돌려 받은 거는 3억 4천에 뭐 이제 10% 더해서 그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는 안 해도 돼. 예. 25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잖아요. 근데 그 1년 동안 안내비 장난질은 아니고 자본주의적 기술을 발휘해요. 많이 성장한 거죠? 아니죠. 무상증자를 먼저 해. 전체 회사주가 13만 주 있던 거를 38만 주로 늘려. 예? 네. 그러면은 5만 주 살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한 15만 주로 이렇게 늘어. 네. 그 다음에 액면 분할을 또 해. 5,000원짜리를 500원으로 해. 그럼 10배가 또 뛰어. 그래서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5만 원으로 5만 주. 그래야지 25억이 되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어쨌든 불러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 주식이 얼마가 되냐면 1,710원이 돼요. 10원이 돼. 사는 주식은 146만 주야. 이걸 자문을 누가 한 거예요? 그건 누가 삼성하고 똑같은 기법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예. 25억을 주고 146만 주를 가져가. 5만 주 살 수 있었던 권한이 1년 동안 이렇게 뻥튀기 해갖고 5만 주만 가져갈 게 146만 주를 가져가요. 여기서 그리고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자 3억 4천을 빌려줬고 뭐 10% 해서 뭐 받아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그래도 4억도 안 되고 예. 25억어치 주식을 살 돈은 없는 거잖아요. 예. 안철수 당시 대표에게. 예. 그러면 돈이 없었지. 돈이 비잖아요. 예. 그럼 20억 원 정도, 20억은 넘는 돈이 예. 필요하잖아요. 주식을 살려면. 예. 그 돈이 어디서 왔을까? 난 그거 몰랐는데. 그쵸? 예.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취재를 여기까지 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가능성 중에 만약에 그 돈을 회사에서 빌려줬다면. 야, 이건 뭐, 횡령도 걸리는 거야, 뭐. 아니, 빌려주면 박 그냥. 대표 이거 이해했어요? 3억 4천을 일단 빌려 내가 당신한테. 그 1년 있다가, 자, 다 깡하고 이게 3억 4천을 당신한테 또 갚어. 3억 4천이 생겼어, 박시영이. 그러면 25억에 해당하는 주식을 사야 되니까 146만 주로 사야 되는데 20억이 없어. 안철수 그때 없었거든요?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 20억을 만약에 회사에서 사바사바 했고 뒷돈을 빌려줬다고 한다면. 이건 뭐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직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아직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눈빛만 보면 거의 확신하는 것 같은 눈빛인데. 검증을 한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20억은 어디서 나셨냐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기간 동안에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을 해서 주가는 1,710원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의 수는 146만 1,988주. 예, 146만 주. 예. 이게 관훈 토론이나 이런 데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나요? 우리처럼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만약 주진영 그분도 네.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어렵게 설명했을 거야 아마. 근데 나는 이미 BBK를 네. 쉽게 설명한 경력이 있고 또 고 기자가 최고의 취재 기자 아니야. 역시 빵에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네. 가격 비교죠, 가격 비교. 146만 주를 1,710원에 삽니다. 네. 여기까지는 별 일이 없어. 일단 지분이 51%가 됐어. 근데 그 다음에 2001년 9월 이 작업이 언제 들어갔냐면요. 99년 10월에 들어가서 2000년 10월에 주식을 인수해요. 146만 주를 사.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2001년 9월에
안랩은 코스닥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이 2년 걸려. 코스닥에 등록하는 순간 공모가가 23,000원. 안철수가 그래갖고 이 공모가 대비하면 사들인 146만 주는 336억이 돼요. 25억을 갖고 산 이 주식이 336억. 이게 13.5배가 뛴 거야. 336억 재산이 고스란히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금가로 계산하면은 2,500억이 되는 거야. 그 벤처붐 막 거의 끝물이네. 끝물이야. 2001년이면. 이거는 이제 끝물이죠 그때. 네, 그 벤처붐과 그리고 어떤 이 재벌가의 그런 이제 이 상속 노하우가 결합된 형태의 그러니까 좀 천재적인 그런 뭘 천재적이에요? 사기적인 이지. 저는 그냥 천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문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죠? 저는 삼성 SDS가 같은 방법으로 이미 95년서부터 그 이재용 그 후계 승계 과정 때 처음에 이재용 후계 승계 과정 때 이건희한테 60억 8천만 원인가를 상속을 받으면서 16억을 내요. 그게 에버랜드를 통해서 삼성 SDS를 통해서 그다음에 S1을 통해서 에버랜드를 통해서 마지막에 지금 시점에 그 60억 8천만 원이 튀기고 해서 지금 1조의 재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의 비교 대상은 삼성이니까. 근데 삼성은 그걸로 그 행위로 인해서 분명하게 법률적으로 불법이다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손후퇴.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삼성 기준으로 따져도 그냥 그 기준으로 따져도 이렇게 하면 더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범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세한 내용이 시사인에 나와 있는 겁니까? 네네. 아니 전국구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지 않으면 시사인도 좀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당에서 반박을 합니다. 5만 원으로 인수하는 게 당시에 외부 전문가 평가기관 3.1회계법인이 이건 32,000원이면 적격하다. 그런데 32,000원짜리를 우리가 5만 원에 샀으므로 안철수가 문제 없다. 이게 첫 번째 논리예요. 그렇잖아요. 시가는 32,000원인데 근데 3.1회계법인이 평가한 건 과거에서 지금까지 측정되었던 평가 기준에 근거한 건데 그때 삼성 SDS를 판단한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T 쪽은 지금까지 흘러왔던 역사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평가액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미래 가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7,000원짜리가 사실은 5만 원짜리라 그랬잖아요. 저렇게 평가하면 최소 보수적으로 봐도 5만 원짜리가 아니라 16만 2천 원짜리다. 고 삼성 SDS 판결한 재판부의 계산법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럼 16만 2천 원. 그러면은 안철수는 회사에다가 얼마 정도의 손해를 입혔냐 하면 주당 11만 2천 원. 5만 원이었으니까. 그리고 25만 주니까 자그마치 이게 30몇 억에 36억에 38억에 얼마의 손해를 입혔죠? 저는 그 계산을 안 해봤고 좀 다른 계산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사에 약 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30몇 억이에요. 여기 써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계산하느라고. 39억 정도. 30억에서 이건 정확하지 않은데 35억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11만 2천 원 곱하기 25 하면 되니까 한 30억 조금 넘죠. 당시 회사의 자산은 얼마인 줄 아세요? 안내배? 모르겠습니다. 32억. 그러니까 거의 100% 이상의 회사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정도의 배임이면 이거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 정도 배임보다 이를테면 이제 조금 작은 배임이지만 이를테면 이제 삼성하고 비교해서 자 그럼 삼성 기준대로 3년 거치 8%로 해가지고 돈을 빌렸다. 그 경우와 지금 이제 20년 거치 10.5% 복리했을 때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급해서 급전을 땡긴 거잖아요. 근데 1년 동안 3억 4천억밖에 못 썼어요, 회사는. 그런데 삼성 기준으로 하면 얼마를 쓸 수 있었느냐? 18억 5천
18억 5천만 원 정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급전 돌리는데 18억, 삼성 기준으로 해도 18억. 삼성도 범죄인데. 네. 예. 18억 정도 쓸 수 있었던 그 1년 동안 회사가 쓸 수 있었던 권리를 3억 4천. 꼴랑 3억 4천 쓴 거죠. 그러면서 그런 엄청난 권리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이거는 배임에서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회사가 30억 이상의 손해를 받고 그때 당시에 자산 규모는 32억.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죠. 그다음 두 번째 논리가 뭐냐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주총회. 네. 근데 이게 상법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요. 이사회 의결만 있어도 됩니다. 이사회. 네. 이사회에서 우리 신주 인수권부 BW 발행하자. 그럼 이사회 의결만 있으면 돼? 그런데 여기는 주주총회를 거쳐요. 왜냐하면 상법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영진의 결정하자가 있어도 주주총회 의결이면 해소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서도 꼼수를 치면서 빠져나간 거지. 그냥 삼성보다 더 정교한 거죠. 더 정교한 거야. 이사회 의결을 하자? 이사회 의결했다가 우리 이거 나중에 경영진의 결정하자가 있다고 하면 감옥 가니까 주주총회를 하자. 그 주주총회 또 6명이야. 그러니까 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국민당에서 발표해요. 네. 이것도 꼼수다. 그다음 세 번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일대 주주의 지분을 높여놓을 필요가 있었다. 자, 그럼 이거는요. 이제 여긴 추론인데, 자, 1대 주주는 39%, 2대 주주 삼성 SDS 23%, 3대 주주 아까 얘기했죠. 산업은행 파교인사 15.4%. 그런데 이분들 23%하고 15.4% 이분들한테도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안 샀어. 네. 안 샀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도 우호적 지분이 되는 거예요. 너 혼자 이렇게 사가. 너 지금 지분 늘려야 되지? 네 지분 늘리고 네가 기술이 있으니까 너가 크는 게 우리 회사가 크고 우리도 커지는 거니까 그냥 너 혼자 사가. 우호 지분이에요. 그렇게 보이는데? 네. 그렇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지분을 올려야 된다? 이건 지분과 코스닥 2001년 9월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2년 전서부터 작전이 들어간 거죠. 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런 우호 지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들이 발생했는지 추적을 더 해볼 필요도 있어. 명백하게 그들의 입장에선 손해가 벌어질 일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용인을 했다면 반대급부라는 걸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잖아요. 삼성 SDS와 산업은행이 뭔가 반대급부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들은 그런 손해를 감당해냈는지 그냥 안철수를 신앙으로 숭배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놔뒀는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안철수 이 대표에게 확고한 경영권이 있어야 된다. 밀어줘야 되는. 그렇게, 어떤, 단지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용인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명백하게 어떤 벌어지는 불이익에 대해서 감당을 했을, 그게 뭐였는지, 그거는 이제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한테 직접 물어봐서 답변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건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얘기를 정확하게 질의한 사람들도 없었고. 아직까지? 예, 그리고 안내문 일단 나오면 복잡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질문한 사람 넘어가요. 만약에 의원님이 안철수 후보께 이걸 여쭤보면 안철수 후보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세 가지 논리가 그쪽에서 발표한 게 지금 2가지 나왔죠? 봉도사님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혀요. 그만 좀 괴롭히세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근접한데. 자, 그래서 이거 당에서는 재윤경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고요. 네. 그다음에 박범계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걸 보다 보면요. 사법고 싶어도 더 어려워. 일단 어려워. 근데 우리 얘기 쉽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 논리가 아까 얘기했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불가피했다. 자본주의에서 그 논리가 되거든요. 근데 경영권 방어를 할 이유가 없어.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마지막 부분 그 안내비 설명하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위법성 부분을 어떤 본인들이 방어하는 논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일반에서 주식회사 법인의 일반 법칙에서 이거는 사실의 게임이에요. 그냥 사실에서 배임인 거예요. 배임이에요. 네. 회사 자산 규모만큼 손을 미쳤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 내는 논리가 2012년에 강용석 전 의원이 문제제기 했다는 거예요. 그 공소권 없으면 결정이 났다는 거야. 왜 공소권 없으면 결정 난 줄 알아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큰 회사 규모가 아니고 당시 벤처가
뜨고 만약에 이게 재벌이었으면요. 중간에 참여연대나 시민사회운동단체 뭐 경실련 이런 데서 분명히 문제 제기하고 고발을 했죠. 근데 조그만 그 중소기업이거든. 네.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때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이 뭐 백신 V3를 냈는지 어쩐지 그래도 사회적으로 오히려 저런 사람들 주식 저기 뭐 지분 방어 회의지 경영권 방어 회의지 이런 거에 우호적 분위기였을 때 그 틈새를 처럼 파고 들어가서 착한 기업이었죠, 약간. 그러지 않았네. 그 당시 이미지는. 근데 이 중요한 거는요. 이 안랩에 대한 이 사건, 이 정확한 제보가 누구한테 나왔겠어요? 내부 아닙니까? 그러면 안랩 출신들이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랩에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다면서요? 안랩 출신들 사이에서. 이제 거기까지 안 가도 되고요. 네,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오늘 기쁜 소식이 있어요. 무슨 14만 몇천 원까지 올라갔던 안랩이 8만 원 떨어졌다. 8만 대로 또 반토막 났어요. 홍주표 씨가 얘기했다면서. 홍주표 후보가 그 얘기를. 예, 아니 실제로 그래서 내가 오늘 점검하고 나왔죠. 떨어졌습니다. 네. 그 떨어진 만큼 보수표가 자기한테 온다. 예. 홍준표 후보가. 논리가 거품이 꺼졌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홍준표식 논리도 그건 옳지 않아요. 왜냐면 안랩에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 건전하고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주당 6만 원씩 손해봤어요. 집에 가면 막 그냥 두둑에 맞을 판에 그걸 갖고 낄낄거리면서 그 표 나한테 온다. 이건 잘못된 거죠. 홍준표도. 안랩은 안철수 지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안랩은 버텨줘야 돼요. 이거는 안철수가 배임한 것과 여기 투자한 주주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반자본주의적 범죄라서 안랩에서 오히려 안철수로 축출해버려야지. 지금 축출됐나?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 자, 이제 요거만 가지고 또 얘기하기는 좀 다른. 예, 다른 걸로. 다른 거로 했는데 이 안랩 얘기 다 끝났어요? 뭐 제가 이제 저는 그 경제 전문 기자가 아니어가지고. 난 경제 전문 정치가도 아닌데. 예. 자, 요쯤 되면 난 근데 진짜 의혹이 가는 게 삼성 SDS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디자이너. 이건희가 문제됐던 게 삼성 SDS에 삼성 SDS가 다 작업한 건데 삼성 SDS가 여기 지분을 갖고 삼성 SDS가 99년 2월에 문제가 됐던 게 99년 10월서부터 작업이 들어갔는데 이건 나는 기술자, 이 기획을 한 쪽에는 삼성이 컨설팅했을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이 정권을 잡는다. 그럼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일단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보면은 그 최순실 씨의 금고직이라고 했던 그분은 삼성분은 아니지만 그분과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관련 있던 분들이 독일에 있는 삼성물산 삼성 출신들 아닙니까? 법인 그쪽 뭐 지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일련의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다른 대기업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삼성만 역외금융 형태로 그쪽으로 이제 최순실 씨를 지원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빌엑스포스. 네. 78억. 예.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삼성 출신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머릿속에는 이런 게 금융공학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 국정 사건도 결국 그런 결정적인 다른 대기업은 강요죄 프레임으로 볼 수 있지만 삼성만은 뇌물죄로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런 기술을 부린 거였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이 안랩 BW 문제에서도 그런 유사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삼성 SDS가 있기 때문에 이제 느낄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삼성과의 이건희 관계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거 원조 범죄 행위가 있어요. MB의 BBK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MB의 BBK도요. 결국은 주가 조작을 해서 그건 완전 범죄 행위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그레이드는 떨어지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을 갖고 대주주의 지분을 올리고 대주주의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건 반자본주의적 범죄거든요. 미국 같게 되면 엄청난 형을 받는 거예요. 배임 횡령은. 그렇죠. 그러니까 배임 횡령 그다음에 그 복식 부기 이런 건 미국에 막 400년 300년 받는 거예요. 반자본주의적 범죄는 심각한 거거든. 그리고 이걸 갖고 우리한테 자기의 이미지를 미화시켰던 거 아니야. 만약 이렇게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도덕적 공소시효는 영원한 거거든요. 지도자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MB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그럼 2002년부터죠. 2006년까지. 그렇죠. 2002년서부터 2006년까지. 예. 그때 안랩이 잘 나갔다. 뭔 관계 있는 거 아니냐. 누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이런 것은 뭐
뭐 규명된 게 있나요? 그런 거보다도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안내분 보안 시스템 아니에요. 네. 보안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안철수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그 보안 시스템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죠. 어떻게 안철수가 야당을 할 수 있냐. 왜냐하면 전체 매출의 70% 이상으로 전 기억하고 있는데 매출의 대부분을 정부에 발주하는 것으로 정부 보안 시스템 발주하는 것으로부터 매출이 오르는데 이 보안 시스템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국정원장이에요. 국정원장이 결제해 주지 않으면 이 보안 시스템 못 씁니다. 그럼 국정원장이 어느 정권이든 국정원장의 결정이 있어야지 이 회사의 매출의 7, 80% 차지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이 기존 현 정권에 어떻게 반기를 들 수 있죠? 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시절에도 만약 뛰었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보안 프로그램, 그다음 정부의 보안 프로그램 이런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걸 추적해봐야 돼. 뭐 그건 증거는 없지만. 근데 뭐 어쨌든 범죄행위는 아니니까. 예, 양가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렇다면은 그런 안랩 외에 다른 라이벌 기업이 있고 예. 그 안철수 이 안랩의 정경 유착 때문에 더 좋은 기술이 있는 회사가 사장됐다. 뭐 그랬다면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를 예.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그렇다면은 이건 어쩔 수 없이 관급 도급을 받아야 되는 어떤 형태의 기술이 그런 앞서 비즈니스니까 네. 이제 그런 관계들은 있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또 팩트로서 존재하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 뭐 전문위원, 자문위원, 뭐 운영위원, 뭐 하여튼 그런 여러 형태의 이거를 타이틀을 땄잖아요.